온타리오주 곳곳에서 80세 이상 고령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6지역 보건당국이 오늘 아침 8시 예약 사이트를 오픈했는데 3시간 만인 오전 11시 모든 예약이 종료됐습니다. 6지역에서는 리치몬드 일의 리치몬드 그린 스포츠 센터와 마캄의 코넬 커뮤니티 센터, 번지역 코텔 루치 병원, 뉴마켓의 레이트위니 커뮤니티 컴플렉스와 조지나 아이스 플레이스에서 집단 접종해줍니다. 6지역 당국은 백신 물량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예약을 시작한다며 수시로 사이트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시사가의 트릴리엄 산하 클리닉에서도 지난 토요일부터 소수지만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백신을 접종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 지역에서는 인터내셔널 센터와 파라마운트 파인푸드 센터, 토론토 대학 미시사가 캠퍼스 등에서 집단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밀턴은 85세 이상 고령자부터 시작합니다. 세인트 조셉 접종 클리닉에서 접종해 주는데 병원에서 먼저 연락한 사람을 제외한 경우 전화로 우선 등록해야 하고 접종 일자가 잡히면 시간과 장소를 연락해 줍니다. 이외에도 심코 무스코카가 85세 이상, 윈저의 WFCU 센터 등에서도 오늘부터 고령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이번 주 노숙자와 여성 쉼터를 대상으로 집단 접종해 줄 계획입니다. 온주 정부는 킹스턴과 프론트나, 피터보로 카운티시티 등 6개 보건 지역을 중심으로 주정부의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3월 15일 주 저녁에서 런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 지정 호텔을 예약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체크인과 식사 등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 여성은 호텔에서 체크인이 지연되면서 50여 명이 한 장소에 함께 머물렀다며 집으로 이동하면 한 명만 접촉하면 되는데 이런 대응으로 어떻게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런 불편을 겪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고 집에서 격리하는 편이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밤 10시 30분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한 남성은 식사는커녕 물도 주지 않아 수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자 카운터로 내려갔더니 이미 화난 다른 손님들이 많았다며 엉망진창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호텔 측은 예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수많은 입국자들은 전화로만 가능한 예약 시스템 탓에 하루 종일 전화기에 매달려야 했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은 평균 2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연결된 후에는 2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0에서 $2,000 자비를 들여 격리하는데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호텔 강제 격리가 시작된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1,492개의 객실이 예약됐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온주의 1일 신규 확진자는 1,023명 늘어 엿새 연속 1,000명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하루 사망자 수가 넉 달 만에 최저치인 6명에 그쳤고 장기 요양원에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지역별로는 토론토 280명, 필 지역에서 182명이 늘었으며 오타와가 72명, 6지역에선 47명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온주 9개 지역에서 색깔별 안전수칙이 변경됐는데 나이아가라 등 대다수가 완화했지만 2개 지역엔 긴급 방역 조치가 적용됐습니다. 10명 중 6명이 변이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인 심코 무스코카와 썬더베이 지역이 다시 럭다운했습니다. 심코 무스코카는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온주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어제까지 온주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535건이며 변이 의심 사례는 1,000건이 넘어섰습니다. 럭다운에서 식당은 실내 영업을 할 수 없고 헬스장과 이미용실도 영업이 금지되며
실외 모임 인원도 10명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스테이 앳 홈이 발령 중인 필 지역이 다음 주 레드존 해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오늘 정오까지 토론토시는 해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가 오늘 긴급 방역 조치를 발령, 사흘간 학교와 모임 등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편 토론토 시간으로 오늘 정오 기준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87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2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2019년 학력평가 채점 오류로 인한 손실 보상 신청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대상은 2019년 6월 12학년 BC주 평가시험의 영어 12와 커뮤니케이션 12 또는 프랑스어 프리미어 11을 본 학생들입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각 대학의 수정 전 성적표를 발송해 피해를 받거나 이 성적표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번 보상 신청서는 오는 5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또는 부모는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증거로 영수증이나 청구서 또는 피해를 증명해줄 문서를 제출하고 취업 기회를 놓쳤거나 임금 손실을 본 경우에는 고용주의 연락처 등을 자세히 적어내면 됩니다. 이는 주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올 8월까지 심사가 끝난 신청자에게 보상해줄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BC주 정부는 성적 오류로 피해를 본 모든 학생들에게 사과 편지를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공원에서 아들이 60대 모친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10시 45분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산책로에서 심한 부상을 입은 69세 여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펼쳤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숨진 여성의 아들을 2급 살인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킹스밀 파크에서 산책을 하다 여성을 목격했거나 수상한 점을 목격한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토요일 새벽 3시 30분 에글링턴 웨스트와 킬스프렛에서 38세 남성이 피살된 가운데 경찰이 28세 남성을 2급 살인 혐의로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시니어와 스쿨존 속도 위반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토시가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를 변경한 지난해 11월 이후 12월 한 달에만 22,180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13%에 해당하는 2,900여 건이 에토비코의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인근 스탠리 애비뉴에서 발급됐고 한 운전자는 스탠리 애비뉴와 미미코 애비뉴 웨스트에서 무려 15번을 연이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탠리 애비뉴에 이어 스카브로의 버치 마운틴 로드와 맥코안 로드, 엘스미어와 스카브로 골프 클럽에서도 각각 1,600여 건이 적발된 가운데 한 번 이상 위반한 운전자도 2,05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과속 위험 지역 주민들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은 과속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리 학교에서 변이 바이러스 3건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변이 환자가 나온 학교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한 프리저 보건당국은 어제 발표에서 에콜 우드워드 힐에서 1명, 서리 트래디셔널 학교에서 2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확진자가 교직원인지 학생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추가 변이 확진자가 나온 3개 학급의 학생과 교직원은 오는 4일까지 자가 격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BC주에선 지난주 금요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589명 늘고 확진자 가운데 7명이 사망했습니다. (3월의) 첫날인 오늘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역에 시속 80km의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7도에서 21도에 머물며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는 토론토는 이번 주에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날이 많겠지만 다음 주부터 낮 기온이 영상 3도에서 8도 사이로 오를 것으로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의 낮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0도인데 다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을 전망이며 구름 끼는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한편 연방환경성은 온주와 퀘벡주에 앞으로 한두 차례 추위가 더 찾아올 수 있고 올겨울 많은 눈이 내린 BC주는 홍수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